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불투명해지며 관망 심리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가 이달까지 원유 생산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공포 심리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에 초점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동 패권을 둘러싼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적 성격으로 여겨지던 예멘 내전에 미국까지 합세를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이 조금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나스닥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관망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있는 입장에서 네. 아직 뭐 나온 게 없죠. 발표된 것도 없는데 시장이 동결에 갈 것이냐 또는 인하를 할 것이냐 이걸 좀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데 제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래도 제 막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최대한 8,000에 가까웠을 때 매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어쨌든 간에 돌파는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 구간 마디가를 이제 돌파하고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좀 받긴 했었죠. 그때 여기서 저항 받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또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윗단이 조금 아직 남아있긴 하죠. 이전에 고가가 8,051인데 8,051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8,020선, 8,010선에서 20선까지 올라오면은 정말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웨이트 앤 시를 해야겠죠. 네. 일단 좀 관망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매도의 구간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도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눌림시 매수도 할 수 있는 모양새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현재에서는 분열음 자체가 보이지는 않고 있고 물론 해결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게 실무 협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협상까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는 조금 바닥에서는 뭐랄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조금 물량이 좀 들어오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기대 심리는 아직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위쪽에서는 매도도 칠 수 있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매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밴드권을 설정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스닥은 한 8,000에서 7,500에서 8,000 사이의 밴드 내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조금 굉장히 농후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7,500과 8,000 사이에서 밴드 매매를 한다면은 최대한 7,500에 가까웠을 때는 매수 쪽으로 봤다가 8,000 쪽에 가까워졌을 때는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일단은 현명한 밴드 매매이겠죠. 거기에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FOMC 이제 결과도 좀 나와야 되고 하니까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거기서 방향성을 좀 결정해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동결 나오면은 하방 쪽이 좀 더 열릴 가능성이 좀 농후하고요.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시장에 별 무리 없이 조금 상승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또 FOMC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그렇죠. 제롬 파웰 의장이 또 어떤 코멘트를 남기냐에 따라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건 안 하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멘트와 그리고 동결을 하는지 인하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둘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 일단 오늘은 관망하는 게 일단 맞고요. 왜냐하면 네. 오늘 장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폭 자체도 지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일단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에 뭐 배팅을 해보신다면은 손절을 거시고 매도 쪽으로 일단은 상방 쪽에 와 있으니까 매도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눌린다면은 최대한 이제 7,500에 붙여가지고 눌릴 때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나스닥은 현재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회의 결과를 살펴보고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8,010에서 20선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 포지션 잡아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점검해 보도록 하죠. 사우디 당국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원유 시설의 생산이 이달 말까지 완전하게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진정세에 조금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이것도 오일도 웨이트이시네요. 네. 어떤 전략일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방향성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위로 올라가봤자 진짜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넘기지 못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일주일 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나올 때까지는 그럴 겁니다. 네. 그 일주일 사이를 봤을 때는 정고점 돌파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하단도 55달러 깨기도 좀 어려운. 왜냐면은 나스닥도 밴드권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일도 밴드권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차트의 모양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일과 나스닥은 밴드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하루 오르락내리락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오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55달러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오른다 하더라도 정고점도 아닌 뭐 62.50도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슈는 좀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상태의 이슈만 나왔을 때인 거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뭐 드론 타격 한 번 더 받아버리면 당연히 급등하죠. 네네. 이런 이슈가 없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없다면은 일단 밴드에서 머무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만약에 사우디가 조금 뭐랄까 시장에 조금 뭐랄까 이제 조금 수리라고 해야 되겠죠. 타격받는데 수리를 좀 더 빨리 끝내가지고 시장에 좀 더 균형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오일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네. 왜냐면은 시장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기존의 생산량대로 돌아간다면은 오일은 다시 조금 약간 50달러, 55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데 프리미엄에 붙었다 하더라도 그 프리미엄이 상쇄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밴드권 매매가 가장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이 네. 되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밴드권으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슈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좀 밴드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 피격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현재 골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를 대기하면서 다소 둔화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골드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1,500 정도 오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면 맞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1,500 아래까지도 찍었죠. 1,492 그리고 1,492 몇 번이고 찍고 또 1,495, 93 몇 번이나 찍고 지금 이제 1,514로 올라가 있어요. 네, 네. 뭐 1,500에서 매수하고 아래로 밀려도 또 추가 매수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 골드는 그냥 1,500에 깨진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은 1,600 가기 전까지는 매수로 들고 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아직 갈 자리는 남아 있으니까 금리 동결을 하건 금리 인하를 하건 골드는 어쨌든 자기 갈 길을 갈 겁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올라갔잖아요,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습니다. 동결하면 오히려 더 오르겠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뭐랄까 가야 될 길이 왜냐하면 매수세로 너무 많은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투자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차익 시열이나 다이버전스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눌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눌릴 네. 때 매수를 받아서 네,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1,550 근처가 일단은 저항대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1차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길게 보신다면은 1,600에 근접해가지고 청산을 목표로 하시고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다고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1,500에 한 번 또 잡고 뭐 1,492 또는 95 이런 데서 또 한 번 잡고 이랬으면 단가가 더 좋아져서 지금 더 큰 수익 중이시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일단 매수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훨씬 더 추세에 순응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달리는 말을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네. 달리는 말에 그냥 올라타시는 게 올라타는, 좋아요. 예, 추세의 추종으로 따라가야지 이걸 극점을 노린다고 했다가 잘못하면은 한 큰 파동 나왔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고점에서 매도 치는 그 기분은 굉장히 좋으실 수 있겠지만은 예, 그게 고점일지 아닐지는 또 두고 와야 되는 거기 모르죠. 때문에 네. 예. 차라리 바닥 이게 내가 여기 지하 1층까지밖에 없는 줄 알고 지하 1층에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네. 지하 3층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얘는 지하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지. 일단은 골드를 뭐 매도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약간 추세를 조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